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과연 언제일지 계속 저희가 뭐 예상하고 한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 뭐 4시가 다 됐지만은 최 변호사님, 뭐 오늘 늦게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적법 절차란 것이 선고 기일도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만 미리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를 하고 예. 그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날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습적으로 선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두고두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현실적으로 오늘 내지는 이번 주말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든 행정기관이든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에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다음 주는 넘어가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선고일이 정해진다면은 이때쯤이 아닐까,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왜 그런가요? 그런 이유는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재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선고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어떻게 보면은 주중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상당 부분 출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완충망이란 측면에서도 네.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말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냉각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헌법재판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어떤 적법 절차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금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라고 짐작하는데요. 예.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다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6일이 될 가능성이 전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사건이 3월 2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신 황도수 전 헌법재판연구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많이 나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찬반 내지 호불호가 지금 굉장히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형사 사건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것이 인용이건 네. 기각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만 내지 불안을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에서 황도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 의견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맥락에서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예측을 하는 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지금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어쨌든 윤 대통령 사건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 사건이 되게 되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다다음 주 금요일 더 늦어질 것이라 예상하셨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혹시 선고일이 언제쯤 잡힐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17일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요. 예, 왜냐하면 선고일에 대한 고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한 후에 공지하겠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선고일에 대한 고지라든가 준비와 관련돼서 상당히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 사례에서도 아마 유선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17일 날 선고를 진행하는 일정상 또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만약 다른 고려가 없고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의 평의 판결이 오늘로써 끝난다고 하면 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17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네. 그렇다면 다음 주를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들이 있었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탄핵 사례를 비교하면서 예측들이었는데 지금 들어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 기일, 평의 기일 관련해서도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11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기한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이미 평의 판결은 이 종결 단계에 와 있다. 종결단에 와 있다. 예. 그래서 의견들도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지 않을까. 다 예상했다시피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거의 일치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일 것이고 그 부분 역시도 제 판단에는 제 예상에는 크게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네.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뭐 같은 뭐 무게와 비중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로 인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리된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그 의견, 그러니까 인용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보충 의견이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 보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재판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을 건데 지금 시간 정도면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러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고지하고 공지한다고 하면 저는 19일의 가능성이 좀 수요일이요? 높지 않나 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각각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다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셨고요. 또 평의가 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계현 변호사님은 뭐 이런저런 중요성, 쟁점들 때문에 길어졌지만 거의 종결 단계로 생각이 된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평의가 다른 전례 사건들보다 또 혹은 예상들보다 좀 길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죠.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민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 1심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한 달.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뭐 하나님만 안다라고 할 정도의 그만큼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네. 왜 그럴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이는 것이 아니고 쟁점별로 갈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전체 한 40쪽 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추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내란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 철회한다라고 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와 같은 것에 그 탄핵소추 안에 동일성이 없어졌는 것인지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그 탄핵 절차가 과연 부적법 갈카할 만큼 되는 것인지 나아가 그게 적법한다 하더라도 과연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거의 절반 비슷하게 나뉘어질 정도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님들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주 중에 그 공보관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쟁점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결론이 다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그 평의에서 그것을 의견을 모아서 어떤 평의에 따르는 판결문을 쓰는데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판결만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제 있었습니까? 최재희 감사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먼저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라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남은 쟁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정말 빨리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 변호사님 예측처럼 다음 주 중도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소추 의결서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최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